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수사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지금 검찰이 어떤 결과물 만들어낸 게 있습니까? 아무런 결과물 만들어낸 게 없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사들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가장 얘기하는 게 뭡니까? 빨리 수사해라. 그와 관련돼서 성과 내라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저번 주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 지시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라고 지시까지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뭐 하는 것이냐? 이원석 검찰총장 배신하는 것이냐? 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분들의 목소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정도는 팩트 체크를 좀 해드렸어요. 자, 어떤 것을 팩트 체크 해드렸습니까? 실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 수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더 나아가 직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 윤 대통령과 관련돼서 처벌 대상으로도 올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바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하는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된 수사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팩트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었죠. 바로 무슨 얘기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와 관련돼서 우리의 내부의 목소리, 더 나아가 우리의 내부의 의견을 듣고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저쪽 진영입니다. 좌파들의 진영, 즉 민주당, 더 나아가 조국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과연 이와 관련돼가지고 검찰 수사 잘한다고 말할지 아니면 이와 관련돼서 비판을 말할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었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승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도 추가의 김건희 여사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말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시는 것처럼 지금 검찰총장까지 나서가지고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라고 목소리를 냈다라면 민주당이 지금 하겠다라는 이 특검에 뭐가 약해질 수 있다고요?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래서 민주당이 이와 관련돼서 찬성의 목소리를 낼지 아니면 반대의 목소리를 낼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은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의 거부 명분 쌌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고, 더 나아가 김건희 명품 백 수사 빈술에 요란하다, 신뢰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왜 과거에는 검찰 압박했어요? 김건희 수사 안 하는 검사 직무유기라며 충분한 징계 사항이라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검찰 보고 수사하라고 목소리 냈던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민주당 뭐라 그랬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수사 촉구 1000명 서명 운동할 거라면서요. 그 서명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고민정입니다. 고민정. 이렇게 사진까지 찍으면서 서명 운동 벌였던 게 바로 고민정이에요. 아니, 전 웃긴 겁니다. 잘 보세요. 앞서서는 검찰을 향해서 빨리 수사해라, 그 직무유기다, 그거가 징계사항이다, 심지어는 그와 관련돼서 1000만 서명 운동까지 했었던 민주당이 왜 검찰이 수사한다니까 이제 와가지고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 니들이 하라면서요. 그래서 검찰이 한답니다. 그것도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근데 왜 이제 와서는 이와 관련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요? 수사 빈수레가 요란하다고요? 신뢰가 안 간다고요? 아,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 결국 뭐겠습니까? 민주당은요, 이와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를 찬성하기에도
검찰의 수사를 반대하기에도 모든 게 다 모순점이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당황하는 곳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자, 어디도 있느냐? 바로 조국당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조국당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조국당 배수진 변호인도 논평에서 온 천하가 다 아는 명품백 수수에 검사 3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추가 배정했더니 강도 높은 수사를 했어도 별거 없다라는 결말이 예상된다며 방탄은 실패하고 특검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참 이상하죠? 조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선이 되자마자 서초동을 찾아가서 검찰에 마지막 경고한다 그랬어요. 뭐 하라고? 김건희 여사 수사하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검찰총장까지 나서가지고 수사한답니다. 그것도 빠르게.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가 별거 없을 것이다. 결말이 예상된다. 라면서 말도 안 되는 모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검찰 왜 찾아갔어요? 애초부터 특검 내놓지? 애초부터 특검을 내놓죠. 근데 찾아갈 건 다 찾아가고 검찰 수사 촉구할 건 다 촉구해놓고 이제 와서 검찰이 수사한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당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와 관련돼가지고 빈수레가 요란하다. 결말이 정해져 있다. 별거 없을 것이다. 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행동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자, 무엇보다 지금 조국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검사 3명의 전담 수사 추가를 배정했더니 강도 높은 수사를 했어도 별거 없다라는 결말이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조국당 잘 보세요. 검사 3명이 그냥 검사 3명이 아니에요. 어떤 3명이냐? 특수부 검사 3명입니다. 특수부 검사. 그냥 검사가 아니라 특수부 검사 3명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검찰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민주당과 조국당은 이와 관련돼서 일절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로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고강도로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꾹 담은 채 과거 자신들이 검찰 수사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수사 지시를 내리니까 오히려 그런 검찰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과 조국의 모순점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뭐와 관련돼서 특검 명분이 없다. 특검의 동력이 떨어졌다. 왜냐? 니들이 말했던 검찰에서, 니들이 수사 촉구했던 검찰에서 이제는 검찰총장까지 나서가지고 수사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부각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특검의 억지가 오히려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에요. 자,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자,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 실제 고발장을 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의 소리라는 좌파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란 사람을 데려다가 시계에다가 몰카를 차가지고 뭐 한 겁니까? 이걸 촬영해서 방송까지 했던 게 바로 서울의 소리 좌파 유튜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서울의 소리가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 고소 고발장 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검찰이 그와 관련돼가지고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요. 실제 고발인 조사 하겠다 그랬어요. 서울의 소리 와가지고 고발인 조사 받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이 수사와 관련돼서 진행상을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추후에 김건희 여사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고발인이 직접 와가지고 내가 이것을 왜 고발했는지,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찰에게 소상하게 알려야지만 그 추후에 김건희 여사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뭐 한 겁니까? 그와 관련해서 서울의 소리 오세요. 고발인 조사 하겠습니다. 라고 9일이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며칠 남지 않았죠.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갑자기 서울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석을 연기하겠대요. 출석을 연기하겠대요. 뭐라고 말합니까? 준비가 필요하대. 추가 고발할 것도 있대요. 검찰 부른다고 달려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실제 서울의 소리 백은종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준비가 필요하고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고발할 것도 있다.
5개월 동안 말이 없던 검찰이 부른다 해서 달려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제가 이거 그대로 말해보겠습니까? 좋아요. 추가 고발할 사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고발인 조사받고 추가 고발하세요. 네? 아, 맞지 않습니까? 검찰이 부른다는데 9일날 오라는데 아무리 당신들이 추가 고발할 게 있다고라도 먼저 고발인 조사 받고 추가 고발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핑계사항이 됩니까? 더 나아가 5개월 동안 말이었던 검찰이 부른 데서 달려갈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왜 수사 촉구 지시했어요? 네? 왜 수사 촉구 민주당 왜 난리 부렸습니까? 왜 조국당 난리 부렸습니까? 더 나아가 5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서울의 소리는. 네? 5개월 동안 서울의 소리 뭐 했어요? 준비를 했어야지. 당신들이 고발했잖아. 그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아무런 준비도 안 했던 겁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검찰이 부른다니까 출석을 연기하겠다고요?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좌파들의 모순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민주당과 조국당에 한 가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요청을 하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실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서울의 소리 고발인 조사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출석을 연기하겠다고 말하는 서울의 소리 관계자가 검찰에 출석을 해서 내가 이것을 왜 고발을 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먼저 말을 해야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소리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출석 연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민주당한테 하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비판할 게 아니고요. 서울의 소리를 향해서 목소리 내십시오. 빨리 가라. 고발인 조사 받으라. 근데 왜 서울의 소리와 관련 찍소리 안 한 채 왜 검찰 수사만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겁니다. 오히려 빈수레가 요란한 건 니들 아닙니까? 오히려 서울의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9일날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조사를 연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저는 더 의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과 조국당이고 이 좌파들 전체는 자신들의 모순점에 대해서는 부각시키지 않은 채 또다시 기승전 검찰 탓을 하고 있고 또다시 기승전 검찰을 뭡니까? 때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과 관련돼서 서울의 소리 빨리 고발인 조사 받아라. 니들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지 않았느냐? 니들이 검찰 보고 빨리 수사하라고 목소리 내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반대로 서울의 소리, 즉 이 최 목사와 관련돼서 이 몰카와 관련돼서 고발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즉 김건희 여사 서울의 소리 촬영 과정에서 이들이 몰카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있어요. 자, 그 시민단체는요. 가겠답니다. 9일날 조사 받겠대요. 김건희 여사 몰카 최재형 목사를 고발한 그 시민단체는요. 9일날 조사 받겠다라는 겁니다. 참 다르죠? 네. 김건희 여사를 고발했던 서울의 소리는 9일날 출석을 연기하겠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이 서울의 소리 최 목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9일날 검찰 조사 받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더 당당한지, 과연 국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켜볼지 저는 매우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각종 수사, 특히 민주당 좌파 진영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실제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잘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찰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전해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뭐가 가능합니까? 야당을 향한, 민주당을 향한, 좌파들을 향한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하는데요. 그것도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해서 지시를 내렸는데 이쯤 되면은 이게 어떻게 야당 탄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대통령까지도 지금 타겟을 노려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라는데 그게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방탄하는 겁니까? 즉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을 향한 수사의 명분이 충분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수사 나가십시오. 예? 수사 나가세요. 이젠 더 이상 질질 끌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수사가 있다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관석 2천만 원 뇌물 혐의 추가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거 관련된 거라고요? 바로 변기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돈을 받았냐? 뭐라고요? 입법 로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법 로비.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라고요? 입법 로비된 법안이 실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가결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변기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실제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됐다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게 윤관석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법안을 낼 때도 법안을 통과할 때도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이게 지금 윤관석이 들어간 수도법 일부 개정안 법률입니다. 여기 누가 들어가 있죠? 윤관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과됐다고요. 통과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률안을 보다가 굉장히 재밌던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사람도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성만. 이성만도 등장해요. 친구 여러분들, 이성만 어떤 사람입니까? 이성만. 이 사람도 윤관석이랑 똑같이 동봉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성만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지켜봐야 되겠죠. 이성만이 과연 이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윤관석과 돈봉투 혐의로 기소를 받았던 이성만이 윤관석과 똑같은 수도법 개정안에 저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 이 법안과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이 수사는 윤관석 혼자만의 수사가 아니라, 즉 민주당을 향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민주당의 돈봉투와 관련된 수사예요. 돈봉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검찰은 돈봉투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 송영길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향한 수사가 필요합니까? 돈봉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찰의 출석 통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했느냐? 이와 관련돼서 한 번 더 했습니다. 한 번 더 했어요. 민주당 돈봉투 의원 7명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달 중순까지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들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출석 통보를 했느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피의자. 참고인이 아닙니다. 피의자예요. 피의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돼서 출석을 거부한다라면 바로 강제 구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와 관련해서 끝까지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라면 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민주당이 이와 관련돼서 갈지 안 갈지 저는 매우 궁금하다라는 것이고, 자, 중요한 건 또 이런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1년 넘게 조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좌파들에 따르면 5개월 만에 본격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당신들이 그렇게 수사 촉구를 냈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요 5개월 됐어요. 근데 돈봉투는 어떻게 됐다고요? 1년이 넘었어요. 뭐가 더 급합니까? 뭐가 더 문제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주장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은 완벽히 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제 민주당을 향한, 더 나아가 좌파들을 향한 그 수사 명분을 이번 김건희 여사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해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도대체 얘는 언제 수사할 겁니까? 네? 경찰이 이준석 무고 혐의 인정해서 검찰에 송치한 게 2022년 10월이에요. 2023년도 아니고 2022년입니다. 네? 실제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핵심 관계자들을 작년 6월 달에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구만 남은 겁니까? 준석이만 남았습니다. 준석이만. 얘 언제 수사할 겁니까? 얘 언제 수사할 거예요? 준석이 이제 국민의힘 아닙니다. 국민의힘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국민의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이해할게요. 근데 이제는 어디라는 겁니까? 개혁신당입니다. 우리랑 당이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 빨리 내내야 될 것이다. 더 이상 질질 끌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 전현직 2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자, 이것도 빨리 해야죠. 지지분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목소리 내느냐? 이거 갈 거예요. 5월 7일 내일입니다. 오후 1시에 용산 전쟁 기념관 앞에서 수사 촉구할 거고요. 5월 9일 낮 12시 대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수사 촉구할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관위 좀 때려달라. 선관위와 목소리 내달라. 목소리 내로 갑니다. 목소리 내로 가요. 그럼 저는요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많이 참석해 주세요.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많이 참석을 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지만 이 선관위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버텨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요 윤석열 정부, 행정부가 있습니다. 이 행정부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시느냐, 저들이 지시느냐 그 싸움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치면요 우리가 지는 게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 중에 우리 스스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면 어떻게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냐? 이재명이 A4지를 찢는 그 목표. 이재명이 화가 나가지고 A4지를 빡빡 찢는 목표. 그때 저는 외칠 겁니다. 도련님 찢지 마세요.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목소리 내가지고 저들과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정권 교체한 이 행정부 지켜보자 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